네, 원장의 보험학교 운영자 최장 박병규입니다. 제가 지금 그 변호사님이랑 손사님이랑 3인조 보험 타짜들로 지금 찾아뵙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영상을 지금 이제 올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보험가입 시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림 의무, 보험가입할 때 그 어떤 걸 알려야 되고, 또 그 알리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제가 일전에 1년 전쯤에 고주무 관련해서 1년 한 반 그쯤에 고주무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올렸었는데, 그 2018년 10월부터 장애 관련한 고주무가 삭제가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좀 생겼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은 뭐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설계사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별도의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고주무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나서 고주무 위반으로 가입하신 분들 문의가 좀 많이 오죠. 그래서 뭐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다, 뭐 본인이 뭐 그냥 그런 줄 몰랐다고 등등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법적으로 갔을 때 최대한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고주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고주무 양식은 보험사가 다 만들어 놓은 질문표가 있습니다. 그 질문표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그 질문표에 없는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알려도 되느냐, 안 알려도 된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일단 질문표에 없는 양식까지 알리는 것은 소비자한테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질문표는 보험사가 만들었죠.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 따라서 보험사가 지면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한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질문들 하시는 비형 간염 비활동성, 약 안 드시는 분들, 끊은 분들 약 안 드시죠. 비활동성이시라. 그런 분들 보험 가입할 때 알려야 되느냐, 실제 현장에서는 무조건 알려야 된다고 반대하시는 설계사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저는 일단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그 비형 간염 비활동성에 대해서 걸러내려고 했었다면 질문표 양식에 한 줄 넣었으면 될 일이죠. 굳이 넣지도 않은 질문표에 없는 내용을 알리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청약서 보험가입 하실 때 고주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1번 그 직업명, 근무처, 회사명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되었는데, 우선 보험가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본인께서 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제 손해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손해보험의 직업 부수는 일반적으로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고요. 1급은 일반 사무직, 주부님이시고 3급은 좀 위험한 직종,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직업군을 위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금이 감액돼서 지급받거나 아니면 지급 혹시라도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생산직이신데, 보통 생산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2급으로 적용이 되고요. 생산직이신데 생산관리사무직에서 1급으로 들어가셨을 경우에 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면 그 지급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감액해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지급구수를 잘못 위반을 해서 가입했다 손 치더라도 혹시 가정에서 그냥 집에서 뭐 어떤 일상생활에서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럴 때도 보험금 감액 지급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는 직구수 위반 직업하고 상관없는 일로 다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키랑 몸무게를 넣으면 그 BMI 지수라고 이제 체질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BMI 지수가 좀 높아가지고 뭐 고도 비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하고 이제 이런 거 체크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좀 저기 비만이신 분들은 성인병이나 이런 게 또 이제 실경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런 의미일 거고요. 그리고 혈압 몸무게도 보증할 때 알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뭐 여담입니다만 김종국이가 얼마 전에 TV 나와가지고 체질량 지수 측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8%대라고 합니다. 체지방률이요. 그 농구 그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출신의 그 서장훈 씨 얘기에 따르면은 그 운동선수 수준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운동선수는 거의 20대 아니면 30대인데 김종국은 막 이제 대신가 그렇죠. 그러면 진짜 대단한 그런 체지방 지수를 유지를 하고 있죠. 실제 화면에 비친 그 사람 몸 보면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 세 번째. 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건강검진 포함하고요.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1. 질병 확정 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제왕절개 포함하는 수술 그 다음 투약. 요거는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리는 내용은 그 자막으로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 의심 소견이라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듣고요. 질병 의심 소견이라 하면 그냥 의사가 무슨 질병이 의심된다라고 구두로 환자한테 설명하는 것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질병 의심 소견은요. 직접 소견서를 작성하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요거는 요 파트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실 때 그냥 3개월 혹시 병원 가셨으면 그냥 다 알려야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일부는 뭐 한의원 한 달 전에 뭐 한의원 가서 한두 번 침 맞았는데 그것도 고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한의원도 그냥 일반 뭐 내과나 정형외과처럼 다 똑같습니다. 한의원도 가신 건 3개월 가신 건 다 고지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항목 한번 볼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상시라는 단어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상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달 전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바로 이제 약국 가가지고 수면제 한 두세 알 처방받아서 먹었다. 이거는 고지대상 아니죠. 이건 상시에 해당되지 않죠. 예를 들면 뭐 한 달 내도록 진통제를 어떤 질환으로 해서 진통제를 먹었다. 병원은 안 가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약국 가서 했을 때 이거는 고지대상이겠죠. 한 달 내도록 갔다. 그리고 상시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시라는 단어를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하면, 거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판피린, 요거 제가 집들이 갔을 때 우리 그 직원들끼리 했던 이야기 중에 판피린이 그 종합감기약인데요. 이게 그 흥분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제가 일단 보니까 이게 요 안에 이름도 제가 좀 어렵던데 DL 메틸에페드린 연삼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 성분이 흥분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 경찰 공무원 시험 칠 때 여기 도핑 테스트에 요 약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요 약물을 뭐 피곤할 때거나 감기 걸렸을 때거나 피곤할 때거나 뭐 기분이 우울할 때 이 약물을 먹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영화, 독립 영화 최근에 그 박화영이라는 박화영 이게 이제 여고생 여고생 관련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술 먹을 때 판피린 물약을 틀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그 알약 말고 물약 말하는 겁니다. 툭 틀어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감기약을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게
이게 암암리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했고 또 4번 항목에서는 상시 의사 처방 없이 병원 가서 본인이 원해서 그냥 사 먹었을 때 그 약물은 그냥 한두 번 먹는 건 상관없는데 상시로 복용했을 때는 알려야 된다 이렇게 있고 5번 항목은 갈게요. 5번 항목은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병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요거를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직장 건강검진은 보통 뭐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1년에 6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갑상선에 조금 뭐 좀 똑같은 게 보인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바쁘고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안 갔어요. 그럼 갔어요. 다시 할게요. 갑상선 그 검진을 건강검진 치간 검진검진 6개월 전에 받았는데 갑상선에 혹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뒤에 거기 병원 가서 이제 갑상선 다시 검사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내용을 알려야 되겠죠. 1년 이내니까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으신 내용이니까. 근데 만약에 보험가입 한 13개월 전에 그 추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유방 쪽에 무슨 폭이 보인다 해서 뭐 추가 검진 받아보시라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빠서 안 갔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개월 전. 네, 13개월 전에 가셨고 추가 검진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1년 이내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사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 많이 있는 뭐 갑상선 우로, 유방, 섬유성정, 자궁신종 등등은 1년 이내에 정밀 검사 이력, 추가 검사나 정밀 검사 이력이 없으면은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5년 이내에 그걸로 뭐 7배 이상 계속 추적 감찰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네, 고지사항일 수 있고요. 대신에 무조건 갑상선 결핍이나 유방, 혹이나 뭐 자궁 무릎 등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지사항은 아니다 라는 것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병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 이상 투약. 네,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까지 실제 치료, 투약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 뭐 5년 이내에 하루라도 입원하면 다 고지 대상입니다. 실제 이제 실손보험을 타묻기 위해서 MRI 같은 비용이 뭐 60만, 70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거 타먹으려고 일부러 하루 입원해서 치료받는, 검사받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럴 때라도 그럼 입원했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받다가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 나오면 제거를 하죠. 내시경으로 바로. 그것도 용종 제거하게 되면 그것도 수술에 해당이 되는 거. 그것도 5년 내에 수술 해당되니까 5년 내에 혹시 검진하다가 이제 용종을 제거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알리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계속하여 10일 이상 치료, 30 이상 투약이라는 계속하여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설계사분이나 소비자분이랑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고주문 양식 질문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5년 내 동일 질병으로 약을 30 이상 먹거나 통원을 7번 이상 하셨다면 고지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험으로 3년 전에 20일 정도 투약을 하고 2년 전에 10일 이상을 투약했다가 합치면 30일이죠. 그러면 고지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허리 쪽 예를 들면 디스크로 뭐 3년 전에 뭐 한 4번 가시고 그다음에 1년 전에 한 4번 이렇게 가셨다. 둘이 합치면 8번이죠. 그러면은 뭐 2년이나 틈이 있다 치더라도 7번 이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번 항목,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그렇게 되어 있고, 요 11대 중대 질병은 5년 이내에 그 확정 진단을 받거나 일단 치료가 한 번만 받았어도 다 고지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11대 중대 질병이 뭐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 간경화증, 뇌졸중은 이제 내추럴 레깅색을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그다음에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11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은 실손 보험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보험 가입했을 때는 그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3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약을 합병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안 먹었다. 네? 고지 대상입니까? 네, 고지 대상입니다. 그냥 요 말씀드렸던 중대질병은 무조건 일단 합병 진단을 받기만 하셔도 고지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경화증 진단으로 2주 약 먹었다. 3년 전에 간경화 진단 받고 2주 약 먹었다. 고지 대상입니까? 네, 고지 대상입니다. 10대 중대질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이거 제가 변호사님하고 따로 한번 간단한 영상을 올렸죠. 10년 이전에 암 진단 받고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5년 이내에는 최근 5년 이내에는 암 관련해서 뭐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치료 받았던 적이 없고 추가 뭐 진단 받았던 적도 없을 경우에 이럴 때 보험가입 알려야 되느냐? 네,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최근 5년 이내라고 질문표상에 명백하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5년 이내에 암이나 그런 걸로 치료받았던 이력이 없으시다면 보험가입하시기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이 제 목이 좀 아파서 계속 더듬기도 하고 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 중입니까? 요거는 뭐 그냥 문제될 건 없고 임신 매주 요거 알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임신 또는 감정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기능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막 선천 기형, 큰 몸증, 뭐 다태아, 인공수정 뭐 등등 이게 중에 있는데 그냥 그 임신하시고 3년 검사에서 이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들으셨다면 다 알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10번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요것도 좀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용하고 영업용 운전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일 경우에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일 경우에 보통 손해보험사 상품에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가입이 됐다 손 치더라도 오토바이 사고는 면책 보장 안 해주는 조건으로 가입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거는 꼭 이제 알리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알릴 경우에는 사고는 보통 손해보험사 상품은 보상을 안 받는 조건으로 가입된다 이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화물차 운전하실 경우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 이제 직업 흡수로는 2급인데 가끔씩 업무용으로 이제 화물차 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가용 화물차 3급으로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하시는 업무는 2급이 맞지만 간혹 3급을 화물차를 운전하시겠다고 하면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 3급으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법적 분석으로 왔을 때 좀 뭐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설계사하고 소비자분이 이길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열등한 직업으로 직업권 넣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수상스키,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번지점프, 빙벽, 암벽 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자주 반복적이냐 그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주 반복적.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거는 안 알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 해외 가서
번지 점프했다, 뭐 신혼여행 가서 뭐 행글라이딩 한번 탔다, 이런 거는 알리셔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입니다. 요거는 알리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알리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2번 보업 또는 경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낮에는 사무직이지만 밤에 대리운전을 한다. 이러면 알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낮에는 일반적으로 주부인데 한 번씩 뭐 일주일에 뭐 3, 4일씩 그 파트타임으로 뭐 파출부를 한다, 옵션 나간다, 이런 건 알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13번 향후 3개월 이내 전쟁지와 미개척지, 등반산악지대와 같은 해외 위험 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뭐그 위험 지역으로 3개월 이내 출국할 예정이 있으면 알리시면 되고, 6개월 뒤에 혹시 해외 위험 지역으로 나갈 예정이다, 그럼 알리셔도 됩니다. 그다음 14번 음주, 15번 흡연. 음주하고 흡연은 그냥 뭐 하시면 그냥 그 내용대로 뭐 일주일에 소주 기준으로 몇 병, 흡연은 하루 죄송합니다. 하루 흡연 뭐 몇 개피 한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6번 다른 보험회사, 우체국 각종 공제계약 포함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회사 보험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혹시 이제 그 보험 사기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물어본 항목인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보험 가입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했던 적도 있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양식표 다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보증 양식 그 질문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험가입자하고 설계사분이 충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최대한 보상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보증금 관련해서 쭉 정리를 좀 했는데, 사실 보증금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원칙을 세워놓고 접근하면 또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